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고추 이제 정식 후 15일입니다. 고추는 정식 후 15일 되면 1차 웃거름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웃거름 하는 방법 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거름에 사용하는 비료는 어떤 것이 좋으냐, 그리고 또 이 고추는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데요. 왜 이 시기에 웃거름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참고로 여기 자가 소병이고요. 텃밭 개념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지금 복분자 재배 중인데 여기에다가 제 고추를 2,300포기까지 키워봤습니다. 지금은 다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지난해 40포기, 금년도에는 21포기 심었습니다. 아주 진짜 말 그대로 텃밭이고요. 일반 고추는 18포기, 18포기만 해도 금고추 10건 이상은 충분히 말립니다. 풋고추 따먹고, 참고로. 그래서 제가 키우는 과정 설명드리니까요. 그렇게 이해 바라고요. 자, 먼저 웃거름 하는 시기는 정식 후 15일에서 20일 사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어떤 정도로 성장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곁순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곁순이 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지상부의 곁순이 생장한다는 것은 지하부에도 잔뿌리가 그만큼 성장을 하고 있다. 지상부와 지하부는 늘 바란스가 같다. TR율이라고 하죠. 지상부와 지하부는 1대1이다. 또 1대1을 맞춰줘야 됩니다. 지상부만 무성하고 지하부가 안 되면 안 되듯이 그렇게 지하부가 잘 자란다는 것은, 뿌리가 잘 자란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곁순이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곁순이가 너무 빨리 따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곁순 조금 천천히 따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곁순 빨리 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시기 되면 이제 고추가 서서히 이제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요. 건강하게 자라려면 고추는 다비성입니다. 비료를 수시로 주셔야 돼요. 밑거름 할 때 복합거름이나 석회, 붕소, 토양살충제, 살균제, 각종 몸에 좋은 거 다 집어넣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집어넣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포기 사이에 살짝 이렇게 이제 웃거름 해줌을 해서 고추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람도 건강해야지 병이 안 걸리듯이, 특히 요 시기에 이제 1차적으로 제가 요소를 하는 이유는 고추 궤저 바이러스. 궤저 바이러스는요, 정확한 원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잎이 희끗희끗해지고 누래지고 하면서 초기 성장이 좀 이걸 뽑아야 되나 다시 심어야 되나 진짜 그런 정도에 가는 게 그런 궤저 바이러스라. 진짜 괴상한 바이러스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 궤저 바이러스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매년 고추를 심을 때는 늘 정식 후 15일 되면 이렇게 요소로 제가 글씨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요소로 제가 1차 웃거름을 합니다. 웃거름 하는 방법은 이렇게 홈이나 하는 걸로 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딱 뚫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요소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많이 하면 비료 장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 10g짜리 요거 숟가락 정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대략 한 10g 되거든요. 요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요 정도만. 근데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보통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칼로큼 쥐고 적당히 이렇게 막 놓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해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페트병, 플라스틱병 요거를 활용합니다. 이거 하면 한 것을 넣으면 손으로 한 2숟가락 정도는 되겠죠. 한 두 홍컵 정도는 이렇게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뚜껑은 열고요. 이 상태 되면 여기 자른 거 보이죠? 요 부분으로 비료를 퍼가지고 이렇게 잡고 내가 이제 뿌리 주고 싶은 곳에 제가 아까 요까지 뿌렸네요. 제가 요거는 지난번에 물준이라고 한번 이렇게 미리 구멍 뚫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적당히 요 정도면 한 숟갈입니다. 이게 구멍이 요렇게 작아가지고 많이는 안 나와요. 많이는 이렇게 뿌려 주시고, 절대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많이 하시면 비료 장애 받는다. 비료 장애 받으면 안양만 못하다. 즉 부족하면 더 주면 되지만 과한 것은 어떻게 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요거는 완전 센터가 아니네. 잠깐 이 정도 센터라 보고요. 포기 사이. 그리고 이거 비료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격이 한 뼘하고 또 한 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한
이 정도는 50cm가 넘습니다. 한 50cm 되거든요. 이 정도는 중간에 하시면 되는데, 심으실 때 30cm 간격 심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포기 사이가 요거는 좀 좁다. 한 뼘하고 요 정도니까 요거는 한 40cm 되겠네요. 이런 경우도 가운데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30cm 했다. 그럴 경우는 이 가운데보다는 조금 3인으로 나와서 이 정도. 요렇게 해서 요 정도의 구멍을 내고 넣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좁게 심으신 분들은, 좀 넓게 심으신 분들은 1차 그름은 요 가운데 포기 사이 놓고요. 2차 그름은 뿌리가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때는 측면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측면에. 제가 나중에 2차 그름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측면에 제가 찌르고 갈 겁니다. 모종사로 푹 찔러가지고 좀 넣고 하는 그런 방법. 예, 그렇게 할 거고, 1차는 일단 제가 이렇게 요소를 한다. 2차 그름은 제가 이제 NK로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유니카슘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NK에다가 칼슘이 섞인 거, 예, 이런 게 하고, 이렇게 이제 비료를 하시고, 이렇게 하고, 지금 몇 표가 내릴까 금방 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료를 했다 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비료를 했으면, 이게 이제 그냥 놔두면 이 질소질 그름은 그 녹으면서 좀 증발도 됩니다. 가스로. 그래서 정말 유실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흙을 뭐 손으로, 뭐 적은 경우는 텃밭같이 적은 경우 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호미 같은 걸로 그냥 살짝 건드리면, 흙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덮이잖아요. 이렇게 요 부분 비료가 살짝 덮이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모종삽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측면할 때는 모종삽이 같이 홈인데, 이렇게 폭 찍고 벌리고 넣고 다시 빼면서 모종삽을 살짝 건드리는 방법. 그렇게 하면 비료를 가려줄 수 있거든요. 비료를 넣고 그런 방법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흙으로 살짝 덮어주시면, 여기 이제 물기가 적당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비료 하실 때 요소를 하시든지, NK도 관계없습니다. NK도 질소질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리보다는 아직은 성장하는 시기니까 NK를 하시더라도 질소질이 가리보다는 많은 것,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NK에다가 요소를 좀 섞어서 하시든지 해가지고, 위에 있던 질소질은 나무의 성장세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 고추에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질소질을 조금 더 높게, 그렇게 NK 하시더라도 질소를 좀 섞어가지고 질소질을 많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아예 2차를 NK 하기 때문에 1차는 요소로 해가지고 나무를 좀 튼튼하고 건강하고 짱짱하게 그렇게 좀 키워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건강하면요, 사람도 병이 덜 걸립니다. 아무래도 뭐 밤새기를 하고 피곤하고 진짜 지치고 잠 못 자고 이러면 사람도 병이 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추도 약하게 자르면 괴저 바이러스가 온다. 그리고 고추에 생기는 바이러스는 더 두 가지 더 있는데요. 요건 심을 때 진딧물이 좀 있었습니다. 뭐 좀 쪼글쪼글하잖아요. 진딧물로 생기는 게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리고 꽃노랑 총체벌로 생기는 것이 토마토 위조 바이러스, 즉 칼라병이거든요. 그래서 고추는 세 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특히 어릴 때 이제 그 괴저 바이러스를 막아주기 위해서, 즉 고추를 짱짱하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요소로 1차 웃그름을 살짝 해주면 좋다. 그리고 몇 폭이 안 됐던 게 손오절을 살짝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토양 수분이 있어가지고 잘 녹습니다. 잘 녹고 뿌리가 이제 곧 이제 성장할 때쯤 되면 얘는 이제 녹아서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이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뿌리가 먹을 수 있는 단계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 해줘야지 얘가 뿌리가 이만큼 갔을 때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비료를 했을 때 비료를 바로 먹는 건 아니거든요. 뿌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다? 뿌리에 있는, 흙에 있는 미생물이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간주할 때, 특히 비료 장애나고 이럴 때는 토양 미생물을 뿌리지만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었어요. 특히 뭐 뿌리생 골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미생물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뿌리 활동이 좋아지는 이유가, 뿌리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이 땅 속에 있는 비료분, 이런 부분들을 그 이온 작용을 하거든요. 이온화 작용을. 그렇기 때문에 그 미생물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 가뭄이 타지 않도록, 특히 고추는 비닐을 푹 덮어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실 물을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이 땅이 좀 촉촉하잖아요. 보다시피 이렇게 꼭 짓다가 놓으면 적당한 수분이 됩니다. 그리고 탁 났을 때 깨져야 됩니다. 여기 토양 수분이 적당한 겁니다. 이걸 딱 잡았다가 놨을 때 안 깨지면 그거는 너무 과습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 좀 물을 준 상태인데, 이렇게 요 시기에는 이제 물 관리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료 관리, 비배 관리 지금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비배 관리. 그러니까 저 따라 지금 텃밭 농사 지신 분이 많으신데요. 요 시기에 정식 후 15일에서 20일 사이는 1차 웃거름을 해주시라. 비료는 요소 또는 NK. NK 할 때는 요소를 좀 섞든지 해가지고 위에 던 가리보다는 질소질이 많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냉해 받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주변에 냉해 받은 그런 고추가 많아요. 냉해 받은 고추가. 저는 냉해 받지 않은 이유가 정식하고 제가 이렇게 페트병을 활용해 가지고요. 요 밑에 밑두방치를 하단부는 자르고 이렇게 공기구멍 내 가지고 양쪽에 저는 이렇게 심을 때 이렇게 덮어 놨었습니다. 고추를 덮어 가지고 그 온실효과를 줬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냉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심고 그 며칠 만에 그 불과 한 3, 4일 만에 갑자기 온도가 영상 7도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냉해 받을 뻔 했는데 저 고추를 더 덮어놨기 때문에 일단 보시다시피 냉해는 안 받았습니다. 이제 첫꽃이 이렇게 달리고 꽃이 맺힙니다. 저는 요 첫꽃 안 따내고 키울 생각입니다. 키워서 따먹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 하단부에 생기는 요 곁가지선 곁순 요것도 짱짱한 거 2개는 더 키워가지고 결가지를 방아다리 2개하고 곁순을 키워서 4개를 뽑아 올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 18폭에서 나중에 저 성장 과정 다 보여드리겠지만은 최소한 금고추 10건 이상을 충분히 말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는 작황이 좋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틈틈이 이렇게 이제 바람이 센 곳이라서 미리 여기 줄을 쳐놨고요. 이건 또 고라니 출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망을 쳐놨는데 외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부분적으로 제가 이렇게 울타리망을 더 쳐가지고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막아 놔가지고 고라니가 왜든 좀 장애를 주지 않도록 진짜 힘듭니다. 고라니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좁게 또 막아 놓으니까요. 고라니가 넓은 곳은 뛰어가는데 이렇게 좁게 한 번 더 막아 놓으니까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고라니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조치한 거다. 지난번에 또 다른 댓글로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 이게 파란 게 뭐냐? 예, 고라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고로. 예, 오늘 이렇게 제가 고추 계저 바이러스 방제 초기에 건강하고 짱짱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 요소 제가 1차 웃거름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양은 절대 많이 하지 말아라. 양은 많이 하면 오히려 안 하면 못하다. 특히 비료는요, 과하면 부족하면 진짜 못합니다. 과하면 부족하면 못하니까요, 진짜 적게 하셔야 됩니다. 요 살짝만 덮어라. 내일 가서 땅을 희비 본다. 하여튼 요 좀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에서 내일 확인해 보면요, 다 녹고 없습니다. 잘 녹습니다. 이 수분으로 다 녹고 어디 비료 뿌렸나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출한 상태로 놔두지 마시고, 물론 대농들은 요즘 이렇게 웃거름 뿌리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콕 찌르고 놓으면 그만큼 바삭 비료가 들어가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뭐 비싸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거 딸랑 몇 폭이 안 되는 가지고 그렇게 기구를 살 이유도 없고 함께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 오늘도 이렇게 고추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지하는 부분은 그저께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방아다리가 2개씩 나야 되는데 3개나 4개 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보시면 여기 방아다리가 2개하고 3개잖아요. 이런 경우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분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육류하는 과정에서 빗자루를 쓰는 방법을 가지고 위에 상처를 주든지 자극을 줘가지고 아예 방아다리를 3개나 4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곁손으로 해가지고 결가지를 4개를 만들 생각인데, 이건 벌써 스스로 3개를 만들었잖아요. 이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분지가 다분지된다고 나쁜 건 아니다. 걱정스러워 가지고 질문하신 분 계셨는데요.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멋진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